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썸네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더리움이 앞으로 RWA 시장의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저의 예측이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즉 객관적인 지표들을 통해서 왜 이더리움이 RWA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더리움의 미래가 아직 불확실하게 느껴지신다면, 그리고 계속 홀딩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이번 영상을 끝까지 정주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지금 아주 분명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오늘 분석해볼 대시보드는 21.co라고 하는 암호화폐 투자 상품을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금융기술 기업에서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의 흐름을 추적하고 분석하기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저는 이 대시보드의 여러 차트들을 직접 살펴보면서 RWA 시장은 이제 막 시작된 극초기 단계에 있고 그 중심에는 이더리움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께 직접 공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대시보드는 블록체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프체인 자산의 토큰화 현황을 추적한 대시보드인데요. 즉 현실 자산, 금이나 국채, 부동산 등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블록체인에 올라오고 있는지를 시계열적으로 정리를 한 대시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은 어떤 종류의 자산이 가장 많이 토큰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체인에서 토큰화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가 토큰화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토큰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화라는 것은 실물 자산이나 금융자산, 예를 들어 달러나 금, 부동산, 채권 등 이러한 것들을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전통 금융에 비해서 거래 정산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즉 365일 쉬지 않고 실시간으로 집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복잡한 절차더라도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화를 통해서 자동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자산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맥킨지나 골드만삭스, 블랙록과 같은 이런 전통 금융기관은 2030년까지 약 수조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토큰화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구조는 첫 번째로 자산 유형별 총 토큰화 가치가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는지, 예를 들어서 현금, 국채, 금, 부동산 등 이러한 전통 금융의 자산들이 각각 얼마만큼 가치가 토큰화 되어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블록체인별로 총 토큰화 가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이더리움이나 아발란체, 폴리곤 같은 이런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어떤 자산이 어떤 체인에서 가장 많이 토큰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별로 토큰화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대시보드 분석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쿼리는 우리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토큰화 상품의 개수를 나타내는데요. 어제 날짜로 쿼리를 업데이트했으니까 2025년 5월 11일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에 블록체인을 통하여 토큰화된 자산 시장의 프로젝트 개수는 약 88개에 이르는데 어떻게 보면 이 숫자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숫자일 수가 있습니다. 고작 88개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숫자에 대한 본질적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는 진짜 토큰화에 대한 엄격한 기준 때문인데요. 이 대시보드는 단순히 ERC20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발행되는 토큰이 아니라 실제로 오프체인 실물 자산이 블록체인상에 실질적으로 연결된 경우만 집계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에 1대1로 연동된 팩소스 골드, 그리고 온체인에서 직접 발행되는 USD 서클, 그리고 실제 실물 자산, 즉 미국의 국채를 기반으로 하는 온더 파이낸스 코인, 그리고 토큰화된 부동산 지분, 이와 같은 실물 자산이 패킹되어 있는 토큰을 말하고, 즉 진짜 RWA 기반이어야 이 숫자, 즉 88개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이 대시보드를 봤을 때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은 토큰화 시장은 정말 아직 시작도 안 한 극초기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2022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 사이에 실질적으로 많은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극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많은 지표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기관 투자가들이 규제나 신뢰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직 대거 진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준비 중인 시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88개에 가려진 진짜 가치는 바로 이 숫자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토큰화 시장에 들어가 있는 자산의 총량은 약 1462억 달러입니다. 이 숫자가 이 대시보드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작 토큰화 프로젝트의 개수는 88개밖에 되지 않지만 어떻게 1462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소수의 토큰화 상품이 엄청난 실물 자산을 담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숫자만 봐도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쿼리는 토큰화 자산 중에 어떤 자산이 가장 많이 토큰화가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토큰화 프로젝트의 99%는 피아트 화폐 시스템, 즉 통화 기준의 실물 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USDT나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토큰화 시장의 전부라고 사실상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나머지에서 이 국채나 상품 시장이 뒤를 이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토큰화 시장의 대부분은 통화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트를 또 살펴볼 텐데 전체 대부분의 토큰화 시장이 스테이블 코인에 투입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 RWA 시장의 진입은 이 국채 시장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프로젝트의 개수 88개 중에 약 18개는 이미 국채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 있고 실제 통화, 즉 스테이블 코인에 머물러 있는 토큰화의 개수는 약 8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상품이라는 것은 금이나 은과 같은 상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어서 상장 주식, 부동산 이와 같은 순서로 프로젝트 개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쿼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은 아직 스테이블 코인은 소수의 대형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채 같은 경우는 다수의 소형 시장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테더 USD와 서클 USD 두 개가 전체 시장을 먹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국채 기반의 RWA는 아직 여전히 작은 규모지만 다양한 프로젝트가 실험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온도나 백드, 그리고 프랭클린 이런 회사들이 미 국채를 통한 토큰화를 실험적인 수준으로 아주 많은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피아트, 통화는 중앙 집중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채는 분산형으로 다중 실험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쿼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사실 진짜 RWA 시장은 아직 문도 열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국채나 부동산, 기업채, 사모펀드 등 실제 수백조 달러 규모의 실물 자산 시장은 아직 등장을 하지도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우 온도나 블랙록, 프랭클린 같은 이런 회사들이 겨우 실험적 수준의 시작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아직 현재는 테스트넷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 기관들이 서서히 몸을 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RWA 시장, 즉 국채나 부동산, 채권 이런 사모펀드와 같은 실물 자산의 RWA 시장은 사실상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전통 금융 자산 시장의 실제 규모는 약 1경 달러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요. 사실상 이 중에서 1%만 온체인화 된다고 하더라도 블록체인 시장은 수조 달러가 유입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토큰화된 자산을 실제로 보유한 사용자 수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시계열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2023년 말부터 2024년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사용자 수가 늘고 있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수요가 없는 기술에서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활용이 되고 있는 금융 도구로서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관이 발행하고 사용자들은 거의 거래를 하지 않던 이런 스태틱한 토큰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개인 지갑들이 RWA 토큰을 직접 수령하고 디파이에서 활용이 되거나 스테이킹, 예치, 수익 상품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즉 유저 액티비티 기반이 확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RWA에 대한 유저 신뢰도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토큰화된 국채라고 하면은 사실 낯설고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인식이 상당히 강했죠. 하지만 이제는 온도나 블랙록, 프랭클린과 같은 신뢰받는 이러한 대형 금융기관이 발행을 주체적으로 하게 되면서 서클 USD나 이더와 같은 디지털 네이티브 자산이 나란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RWA,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을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사별 커리는 프로젝트별 토큰화 규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주황색을 나타내고 있는 이 부분이 USD 테더를 발행하고 있는 테더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연보라색, 두 번째로 많은 연보라색이 서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회사가 팩소스, 즉 상품 기반의 토큰화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죠. 금 기반의 토큰, 은 기반의 토큰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직 소수의 얼리 어답터 규모의 시장이 이 시장을 대부분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록이나 JP모건, 프랭클린과 같은 이러한 대형 금융시장은 사실상 아직 진입도 안 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퍼센테이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퍼센테이지를 보더라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테더, 그리고 두 번째가 서클, 그리고 세 번째가 팩소스. 거의 이 세 개의 시장이 현재 얼리 어답터로 RWA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직 실제로 대형 금융기관, 블랙록, JP모건, 피델리티와 같은 이런 굵직한 투자회사들은 아직 진입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준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더와 서클이 점유율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소수의 회사, 그리고 법정 화폐 기반의 토큰화가 RWA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라고 봤기 때문에 아직 RWA는 걸음마 수준도 아닌 갓난아기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직 RWA 시장은 아직 펌핑보다는 이 퍼포먼스가 부족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많은 기사나 트위터나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 암호화폐에서 RWA가 대세인 것처럼 말하고 떠들고 있지만 정작 온체인 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대세는 달러 토큰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말이 많고 실제는 적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직 엄청난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테더와 서클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성숙기에 진입을 했지만 아직 온도나 프랭클린, 블랙록과 같은 이러한 대형 금융기관은 시장 초기 그리고 구조적으로 확장 가능한 모델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온도 같은 이러한 회사는 팬들이나 레이어 제로, 베이스 등과 연계해서 실제 시나리오를 확대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비주류에 있지만 이들이 온체인 점유율은 20%가 넘게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자금, 수백억 달러가 이 온체인으로 유입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차트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전체 토큰화 시장은 어떤 퍼블릭 블록체인에 올라가서 실행되고 동작이 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2024년 이후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더리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D를 이어서 스텔라, 그리고 의외로 여기 조그만하게 이제 솔라나인가요? 솔라나가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는 폴리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사실상 너무적으로 압도적으로 작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봐도 RWA를 장악하고 있는 체인은 어느 체인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RWA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제가 RWA의 기축통화 이더리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차트로 모두 설명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1462억 달러 중 대부분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토큰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대시보드에서 추적하고 있는 12개의 퍼블릭 체인 중에 이더리움이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베이스나 폴리곤, 아비트럼, 아발란체 등이 이런 L2 솔루션이나 EVM 호환 체인으로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99% 이상은 이더리움 체인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택이나 유동성 흐름까지 고려하면 대부분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99% 이상이 이더리움 생태계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EVM, 이더리움 가상 머신 상에서 온체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른 좋은 체인들도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드실 텐데 왜 이더리움만을 이렇게 기관들이 선택해서 토큰화를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도 표준화된 토큰 인터페이스 덕분입니다. 즉 ERC20, 후속으로 나온 ERC4626 같은 여러 표준화된 토큰 인터페이스가 실제 기관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술 표준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더리움은 디파이 생태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토큰화 자산이 바로 담보나 대출, 수합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높은 보안성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RWA는 실물 자산 기반이기 때문에 이러한 블록체인의 보안성이 없다면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체인링크나 파이어블록과 같은 기업 대상 인프라도 다 이더리움 기반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이로 인해서 기간의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채널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은 좀 이더리움의 가격이 조금 소폭 상승을 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이더리움이 2,000달러 아래로 내려갔었을 때 상당히 많은 기사에서 이더리움이 없어진다. 이더리움은 뭐 실패한 암호화폐다라는 이런 온갖 말도 안 되는 악재들을 다 쏟아부었었죠. 이러한 탈 이더리움의 이런 스토리는 단지 서사일 뿐이고 실제 데이터가 말하는 것은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정 암호화폐를 거론하면은 해당 홀더분들께서 많이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블러 처리를 했지만 특히 이제 다른 기타 암호화폐를 많이 들먹이면서 이더리움을 꺾을 수 있는 코인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체인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개발자 경험이라든지 뭐 TPS로서 이더리움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RWA 시장에서는 기관들은 주목을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코인이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정말 속도가 높고 안정적이라면 기관들은 왜 그 체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해당 코인들은 RW에서는 거의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이미 사용이 안 되고 있고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조차도 사실상 많이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더리움 가상 머신, 즉 EVM 호환성이 없다면 실제 시장의 진입조차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더리움 가상 머신은 RWA 시장과 토큰화 시장의 운영체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굵직한 금융회사들의 대부분의 이런 RWA 프로젝트들은 이미 EVM 기반으로 기본 베이스로 깔려서 설계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더리움의 호환이 되지 않는 체인들은 기간 자산의 유입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발행되는 토큰화는 이더리움을 버리고 다른 체인들을 선택해서 발행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RWA는 이더리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디펙터 표준 때문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강력한 토큰 표준 ERC20이나 ERC4626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표준들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이전에 있었던 표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호 운용성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미 자산 토큰화나 예치, 대출, 펀드, 구조화 등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들은 이미 이더리움 기반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RWA 프로젝트가 생긴다면 기존에 있었던 인프라와 호환성 확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새 체인을 만들다기보다는 기존의 EVM 호환으로 진입하는 게 기관 입장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대형 금융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토큰화 프로젝트도 이미 이더리움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디파이와 유기적으로 연결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즉 유동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숙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토큰화 자산은 단순히 발행한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발행된 자산을 무엇인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가치가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에이브나 컴파운드, 유니스왑, 팬들과 같은 거대한 디파이의 유동성 풀이 존재를 합니다. 즉 RWA를 발행한 후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대상으로 한 인프라는 이미 완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파이어블록스나 체인링크, 프루프 오브 리저브, 메타마스크 이러한 기관들이 요구하는 보안이나 운영 스택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체인들은 이러한 생태계가 사실상 부족하죠. 그래서 보안이나 리스크 관리, 데이터 인증 인프라가 사실상 이더리움에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더리움은 이 규제나 제도 친화성이 있는데요. 이 블랙록이나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은 이미 이더리움 기반으로 테스트와 POC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미국의 표준결제원 그리고 증권거래소가 이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 정의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은 전체 블록체인 중에 이더리움밖에 없습니다. 암호화폐 대장인 비트코인마저도 이미 디지털 금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미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고 있지만 비트코인마저도 이더리움에 비해서 이러한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진 않죠. 즉 법적으로 안전하고
제도에 적응이 가능한 검증된 체인이 기관에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이 레이어 2 확장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비용 문제나 TPS를 걱정할 수가 없이 온체인, 메인 체인이 아니라 레이어 2,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그리고 베이스나 폴리곤과 같은 이러한 EVM 기반의 L2로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새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레이어 1, 이더리움의 보안과 레이어 2의 속도와 비용을 최적화한 이런 이중 스택 구조가 이더리움 생태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 이 대시보드의 의미는 단순한 지표가 아닙니다. 이더리움이 어떻게 디지털 자산의 OS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강력한 실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이더리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거나 의심이 들 때는 영상의 설명글에 해당 대시보드의 링크를 남겨둘 테니 수시로 확인해 보시면서 이더리움이 어떤 식으로 전체 RWA 시장을 점유해 나가는지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미래를 막연히 본인 피셜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제가 실제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팩트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어봤게 됐고요. 아무쪼록 투자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